계속해서 DNS 이제 운영, 뭐 DNS 서비스 운영과 관련돼서 보안하고 실제 뭐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S 보안은 이 DNS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죠? 이 글로벌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서비스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보안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구성 요소들을 보면 사용자의 호스트가 있고요. 실제 도메인 쿼리를 필요로 하는 호스트가 되겠죠. 얘가 캐싱 리졸버 기능을 하는 DNS를 잡고 있죠. 1차. 그리고 얘가 제기적으로 리커시브하게 쿼리를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제 뭐 탑 레벨 도메인 DNS 서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네임 서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실제 최종적으로 내가 쿼리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한 주인 역할을 하는 SOA를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한테 실제 자기가 원하는 FQDN을 찾아와서 쿼리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서버들 간에 뭐 자원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제 글로벌 분산 체계의 데이터베이스 룩업하는 형태다 보니까 100% 네트워크를 뭐 차단하거나 어떤 DNS만을 통신하고자 해서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죠. 예, 보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어떤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게 1차적이에요. 뭐 100%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NS 기반에 관련된 어떤 뭐 보안 어택들을 좀 살펴보면요. DNS 파밍이라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이 공격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호스트가 www.naver.com에 대한 주소를 어드레스 레코드를 쿼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할게요. 이 어드레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실제 IP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리커시브한 역할을 하는 DNS가 네이버닷컴의 도메인을 관장하는 NS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한테 쿼리를 해서 www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를 받아오겠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DNS랑 통신을 했다라고 하면 A라는 값이 오겠죠. 근데 이 파밍은 실제 이 리졸버 역할을 하는 리커시브한 DNS가 어떤 뭐 보안적으로 침해를 당해서 얘가 실질적으로 값을 A가 아닌 B라는 값으로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스푸핑 이 값을 바꾸게끔 어딘가에 중간에 맨 인 미들 어택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값이 바뀌어서 B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침해가 당해서 캐시 값이나 뭐 존 파일이 아예 생성이 됐을 수도 있고 중간에 A라는 값이 B로 돌아와서 실제 이 사용자의 호스트가 www.naver.com에 콜을 해서 통신을 시켰는데 B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파밍이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은 이제 해커 그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호스트가 이 B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거나 해서 정보를 뺏어오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DNS 피싱 어택, 아니 일반적인 피싱 어택하고 좀 비슷해요.
DNS에서는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데, 피싱 어택은 메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실제 어떤 링크, 메일에 삽입된 정보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사이트로, B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메일의 URL이 아주 뭐 비슷한 www. 만약에 네이버닷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아니고 뭐 중간에 알파벳 하나만 바꾼다든지, 사용자가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게끔 해서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사용자가 어떤 실제 이 B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게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링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메일을 안 받거나 아니면 메일을 자세히 읽거나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차단할 수는 있겠죠. 접속은 막을 수는 있을 건데, 실제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도메인을 룩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쳤는데도 이 PC에서 값이 룩업되는 DNS를 통해서 받아오는 값이 잘못된 값이 들어와서 공격을 당하는, 이거는 사실상 좀 다수의 이 DNS 서버, 이 리졸버가 만약에 리졸버 역할을 하는 리커시브한 DNS가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이 DNS를 통해서 룩업을 하는 모든 PC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로 이 파급 효과가 좀 큰 어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원을 소비하게 하는 DNS 서비스를 이제 뭐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공격이나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뭐 저희 예전에 10몇 년 전에 있었던 125 대란이라든지, 그때도 이제 DNS가 서비스 거부 어택을 의도치 않게 받아서 자원이 풀이 나서 통신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DNS 리플렉터 어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쿼리를 어떤 공격자가 좀비 PC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나서 얘를 가지고 IP 주소를, 소스 IP를 스푸핑을 하는 거죠. 이 공격을 대상 타겟에 대한 IP로 스푸핑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리커시브하게 쿼리를 해줄 수 있는 DNS한테 쿼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얘 전 세계 수많은 리커시브한 DNS들에서 쿼리에 대한 결과가 갑자기 이 소스 IP를 스푸핑한 타겟의 IP로 통신이, 응답이 날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실제 서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어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실제 이거는 뭐 악의적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타겟 IP를 잡아서 통신할 수도 있고요. DNS 서버를 운영하시다 보면 또 이 PC들이, 이쪽으로 가볼까요? PC들이 바이러스나 웜에 감염이 돼서 특정 IP로 계속 쿼리가, 엄청나게 많은 쿼리를 던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NS 서버에 내부망에서 운영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이 DNS 서버가 CPU가 갑자기 100% 이상 돼서 쿼리가 중단이 된다든지 해서 이 정상적인 도메인 룩업까지도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이제 룩업하는 IP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성이 발견이 돼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해당 똑같은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쿼리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존 파일을 그냥 하나 빨리 만들어서 리턴이 되게끔, 그냥 이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다른 DNS한테 쿼리를 하면서 CPU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해당 존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리턴이 빨리 되게끔 뭐 그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도메인에 대해서 포워드로 이제 키사나 이런 데 있는 뭐 보안 DNS 싱크홀 역할을 하는 DNS로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리는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공격들을 차단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일단 DNS가
100%는 없지만 DNS 역할을 하는 이제 바인드라는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다 보니까요. 이에 대한 취약성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예. ISC인가요? 예. 기관에서 취약성이 업데이트되면 계속 버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바인드에서 제공하는 옵션에 들어가서 뭐 리커시브한 쿼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존 트랜스포를 필요한 애들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버전에 대해서 룩업하는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옵션에 걸 수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차단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DNS식이라는 키값 가지고 실제 쿼리할 때 사용하는, 이게 이제 뭐 루트 DNS까지도 다 2010년도 이후에는 아마 다 등록이 돼서 실제 키를 생성해서 중간에 이제 쿼리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시그니처를 이제 붙여서 인증서, 이제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기반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인증해서 내가 너랑 통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DNS들이 다 이렇게 뭐 DNS SEC라는 이 체계를 따른다라고 해서 다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적인 쿼리는 다 막아버리고 이 인증이 가능한 기반의 쿼리만 통신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100%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예.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그 어떤 보안 기술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통신해야 되는 대상이 뭐 모든 누구랑 통신할 수 있는 대상들이 확정되지 않고 이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내가 아닌 모든 상대방들이, 나와 통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이 이 기능을 같이 뭐 이제 적용이 돼야지만 가능한 솔루션들인 거죠, 사실. 그래도 가능하면 적용을 해서 실제 뭐 필요한 쿼리들은 이 인증 기반의 쿼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DNS 서버 앞단에 이 DNS 관련된 취약성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 이게 뭐 L7 스위치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예, 그런 걸 둬서 실제 어떤 패턴이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공격이 왔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기업에서 이런 비싼 보안 솔루션을 DNS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로 두기는 좀 쉽진 않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시는 툴들 찾아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dig 많이 쓰시죠. 예. dig를 쓰셔서 실제 DNS가 쿼리되는 절차라든지 어떤 값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윈도우나 일반적인 리눅스에서는 NS 룩업 많이 쓰시죠. 예. 그다음에 윈도우에서 이제 캐시 관리하는 거, ipconfig/flush DNS 캐시를 날려주는 커맨드, 뭐 중간에 이제 확인을 하시다가 DNS를 업데이트를 했거나 했음에도 반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캐시를 날려달라고 PC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제 뭐 리눅스 같은 데서는 DNS가 뭘 잡고 있는지, 뭐 DNS부터 쿼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서버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nsswitch.conf에 가면요, 이게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스트 파일에서 도메인에 대한 룩업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이제 DNS한테 가게 되는 구조인데, 그 메커니즘들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etc 밑에 nsswitch.conf라는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에 호스트 그리고 DNS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호스트에서 호스트 파일에서 먼저 뒤지고, 없으면 DNS, 여기서 DNS 세팅을 안 하면 호스트만 되고 얘는 룩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olve.conf에 DNS 세팅이 돼 있는 경우는 resolve.conf라는 파일에 보면 DNS 서버의
IP가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DNS를 내가 리졸버를 하기 위한 어떤 리커시브한 DNS로 세팅을 하고 사용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S 룩업과 디그를 좀 인터넷 찾으셔서 필요한 쿼리들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DNS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